교수님이 이 두 곳 중 일을 해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를 미리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알파벳은 세 글자더라고요. GNU.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개척서림 박혜주입니다. 개척서림 어드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 소설책 2권, 철학책 1권, 에세이 1권으로 총 6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교수님 서재에 다녀온 책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2월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조영우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2월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한껏 설레어 있는 조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영우님을 자신의 서재와 소개팅을 시켜준 주선자죠.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팅의 주선자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학번 행정학과 허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학번이요? 네, 2020년에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슨 말인? 아재 개그였나요? 네. 이제 교수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경상국립대 홈페이지 첫 화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재학생인 저나 졸업생인 영우님보다 그 GNU에 대한 사랑이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홍보할 겸 이미 뭐 작년 말부터 제가 있던 카톡방에 많이 올려놨었습니다. 직어국 규모 3위로 올라서는 경상국립대 GNU. 정말 GNU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인 북토크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나에게 GNU란? 네, 제가 이걸 미리 봤는데 글쎄요, 뭐 나에게 GNU란 끝사랑.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제가 그 임용될 때 총장님께서 물어봤던 질문하고도 좀 연결해서 끝사랑으로 더 이상 기쁜 얘기를 하면 다치기 때문에 끝사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선자는 행정학과 소속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전공 연관 검색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기술 정책, 기술 거버넌스,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에너지 정책입니다. 또 어렵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교수님 공공 정책과 기술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행정학은 딱 정부의 액티비티, 정부의 활동만이라면 정책학은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 시민단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다양한 정책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정책학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는 분야나 활동하는 분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학의 주요한 또 예전엔 주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급부상했고, 근데 그것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지금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빅데이터, AI, IoT 이런 것들이 그냥 기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 문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나 행정에 기여하게 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금 AI, 빅데이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고른 책이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도 관련이 있겠구나 싶은데요. 다양한 기술이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교수님 서재에서 고른 책, 이제 아마존, 구글, 미래 전쟁입니다. 아무래도 문학 전공이시고 평소 소설 위주로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얇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요? 네. 일단 모르는 단어 투성이, 용어 투성이.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저 보통 누워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읽었어요. 정자세로. 네, 딱 정자세로 읽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추천했었어요. 미래 인문학. 인생 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나의 favorite, 되게 뭐 선호하는 책 지금.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혜주가 말한 대로 이렇게 구글, 아마존 미래 전쟁은 이런 단어들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래 인문학도 물론 미래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기술 변화 플러스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문학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그냥 과에 상관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아마존 vs 구글 미래 전쟁을 읽은 사람으로서 네, vs 인성 깊네요. 대 아니에요? 아마존 vs 구글 미래 전쟁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 책의 포인트를 조금 요약해서 네. 저는 안 읽어봤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아마존과 구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좀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니면 아마존이 또 우주 산업에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아마존이랑 구글이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포인트 하나를 잡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이런 21세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구현된 거구나 라고 배웠었어요. 네, 이제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 책을 통해서 아마존과 구글 등 다양한 기술과 사업들을 봤잖아요. 이제 그런 미래 산업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우면서 앞으로 이제 독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할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쌍따봉 드립니다. 정말요? 잘 공부했나요? 혜주의 생각의 힘이 점점 더 켜지는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이 교수님의 관심 분야 중 하나가 블록체인을 통한 민주주의 혁신이라고 들었어요. 이 책에서도 블록체인이 등장하거든요. 블록체인 하면 대부분 비트코인 떠오르는데 영훈님 어때요? 블록체인이 뭐죠? 저도 블록체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거기 이제 비트코인 이제 검색해보다가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를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알기 쉽게 경영정보학과 교수님들한테 연락해야 되겠네요. 블록체인이랑 이 블록체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가 담긴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 블록체인은 또 넓은 의미로 말하면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검색해서 정보만 없는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은 가치의 인터넷, 신뢰의 인터넷이라 해서 사회적 신뢰 기술의 분산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이게 아까 이제 영어도 얘기했지만 이 책만 보고 괜히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 또 항상 제가 행정학 학생들한테 문송이라고 쫄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다 알 필요 없어. 교수님도 잘 몰라요. 뭐 이런 블록체인 얘기했지만 알고리즘 이런 거 잘 몰라. 대신에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나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쪽만 알면 되니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혹시 주제나 질문들은 해주는 뭐가 있는지. 저는 꼭 나눠보고 싶었던 게 이런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AI 뭐 이런 여러 분야, 이제 사람의 손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이제 기술과 기계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대신할 기술과 기계들이 발전하는 현재 우리는 이제 미래를 좀 어떤 자세로 좀 살아가야 할까라고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 주제의 내용들이 여기 이 미래 인문이라는 책에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 40대 아빠는 햄버거를 살 수 없었다. 뭘까요? 그것 지금 때문에 지금 혜주가 얘기한 키오스크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도 기사에 보면 막 그 아이패드도 좀 다룰 줄 알고 얼리 어댑터라고 나름 자부심 있던 분이었는데, 키오스크 앞에 서니까 뒤에 또 사람들은 기다리고 덜덜덜덜. 데비라는 블록체인 앱을 나는 못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은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세대로 묶여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 차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차이도 나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이나 이런 쪽은 더 많은 디지털의 혜택들을 보게 되고, 지방은 거기서 조금 소외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격차, 일자리의 습격의 문제들, 이런 디지털 격차의 문제들, 디지털 역량인 리터러시의 차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등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그냥 저희끼리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인문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는 기술이나 이런 미래를 봤을 때는 인문 분야는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가서 전과를. 자, 이 책에서 이거 내가 쓴 책도 아닌데, 지대넙얍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대넙얍,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대학에서 140점짜리, 140학점짜리 강의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들은 구글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토론이라 이렇게 하면서 혜주가 고민하는 포인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힘, 철학적인 힘, 토론하는 힘. 아까 우리 이거 찍기 전에 NCS 할 때도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하는 힘들이거든요. 토론하는 힘 플러스 글 쓰는 힘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닦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플러스 이제 이런 변화하는 세대 속 기술 변화 또는 사회 혁신 속에서 그런 흐름들을 읽어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송이니까 또 나는 공학도니까 다른 쪽 것들을 문 닫아 놓지 말고 그렇게 융합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너무 또 교과서적인 잔소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